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35개의 성인지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3,944억, 기금운용 계획안은 4,919억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 규모는 총 8,863억 원입니다. 성인지 사업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취지의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사업은 양성평등 기금으로 분류되며 157억 원이 편성됐죠. 그래서 여가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한다는 취지와 지원 대상이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전에도 성매매 여성들은 2,26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죠. 그리고 여가부의 입장문을 보면 금전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자, 관련 뉴스죠. 춘천에서 성매매를 하던 A씨는 거기 춘천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로 왔다라며 지원금 1,600만원을 가지고 그걸 주고 그만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지원금을 줍니다. 직접 주는 거 맞죠? 그리고 원주로 몰려가서 또 지원금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다. 사후관리는 계획상으로는 당연히 탈성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결국 탈성매매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장소만 달라지는 성매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저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인데 마치 피해자인 양 이런 미흡한 제도를 만드는 거죠. 이유는 역시 표심입니다. 여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매매 종사자는 27만 명이라고 하죠. 여성 인구의 1%가 조금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 조사도 참 근거 없는 조사예요.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이 수치는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정책이 그러하듯 대책도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권 전 기사들을 보면 해외 원정 성매매가 10만 명, 그 중에 절반이 일본으로 가고 무허가 음주의 업소나 알바 개념의 종사자 그리고 인터넷 캠에 의한 종사자를 합치면 그 수는 이런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을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때 그만두죠. 이들은 돈을 못 벌지 않습니다. 물론 원치 않은 상황의 노인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만 원해서 했다고 말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음지에서 끌어올릴 수 있어야 적어도 정말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겠죠.